어쨌든 오늘 그래서 여러 가지 방정식을 끝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정식이면 뭐랑 뭐 있지? 고차랑 연립이랑. 그지? 고차도 끝났고 연립도 끝났다는 얘기죠. 학교 벌써. 여행 갔다 온 동안 어디 갔다 왔어? 서울? 서울을 갔다 오는 게 여행이야? 서울 어디 돌아봤어? 압구정. 압구정 같은 데를 갔으면 명동도 갔겠네? 음. 아. 자, 어쨌든 갑시다. 고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다? 무조건 인수분해를 해주세요. 물론 기본적으로 풀어주세요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다 인수분해에서부터 출발할 거야. 인수분해 안 되는 문제는 없습니까? 네, 무조건 인수분해 됩니다. 미지수 A가 있더라도 그 A를 없애기 위해서 뭘 대입해야 되는지를 봐야지.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좀 중위권반 또는 하위권반, 중하위권반 애를 대상으로는 인수분해하는 방법부터 다시 한번 싹 정리를 해주는데 뭐 굳이 그지? 제일 기본적인 인수분해 방법이 뭐야? 모든 항에 똑같이 다 곱해져 있는 녀석들 묶어주기. 첫 번째 공통인수 맞죠? 두 번째는 묶어주고 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개수가 1, 3, 3, 1처럼 3차식인데 그래서 뭐 쓰는 거? 공식으로 접근해 주는 거. 근데 공식은 생각보다 잘 안 나오고 맞지? 그냥 다음 주 인수분해가 옳게 된 것은 정도에서 나오고 말지. 그러고 나서 세 번째가 뭐야? 공통 부분. 여기서 말하는 공통 부분은 모든 항이 다 똑같은 뭔가가 곱해진 것은 아닌데 마지막 항 하나는 제외한 나머지에는 똑같은 식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반복되는 거 치환합니다. 맞죠? T로. 뭐야 이거? 또 하나 뭐 있어? 반복되는 거 치환하는 거 다음에 또 뭐 있어? 그 안에서 조금 독특한 녀석. 보기차식이라 부르는 거 하나 또 있지. 맞죠? 보기차식이 특이한 이유는 독특한 이유라고 하자. 독특한 이유는 뭐다? 방금 한 것처럼 x제곱이 반복되는 걸 보기차식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맞죠? 근데 치환형으로 풀 거라면 일반적인 치환형을 더 많이 주지. 보기차식은 잘 안 준다 그랬거든. 이번 시험도 아마 비슷했을 거야. 그러면 보기차식은 보통 어떻게 나오는데? 변형형으로 나오죠. 완전 제곱식 빼기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합차꼴로 인수분해하라는 식으로 넘어가지. 그런 독특한 녀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에서는 그 다음에 문자가 여러 개인데 방정식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문자는 하나예요. 패스. 물론 하나 있을 수는 있겠다. 있을 수는 있겠다. 어쨌든 문자가 여러 개면 보다 차수가 낮은 놈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 정도.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뭘까? 인수정리. 너희들이 조립제법 써서 푸는 그냥 맞죠? 뭐가 들어가면 0이 되는지를 판단을 한 다음에 인수분해하는 거.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개수가 대칭형, 그 다음에 복소수 범위 인수분해인데 복소수 범위 인수분해 2차 방정식 거니까 빼고 개수가 대칭형 정도까지 나오겠지. 그런 인수분해들이 있어. 인수분해를 했다. 그러면 뭐다? 뭐 인수분해가 이런 꼴로 1차 곱하기 1차 곱하기 1차 꼴로 인수분해 될 수도 있고 또는 1차 곱하기 2차에서 더 이상 인수분해 되지 않는 녀석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3차식을 예를 들은 건가라면 4차식을 예를 들면 어떻게 될까? 4차식은 뭐 1차식이 4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1차 2개랑 2차 하나 또는 2차 2개 인수분해도 될 수도 있겠지. 그 안에서 푸는 각각의 풀이들이 나오는데 이 녀석들은 다 이 안에서 설명이 가능한 거라서 얘는 패스. 그럼 어쨌든 1차 곱하기 1차 곱하기 1차 곱하기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됐다면 전부 다 뭐다? 얘가 0대대로 하는 실근, 얘가 0대대로 하는 실근, 얘가 0대대로 하는 실근. 실근 3개가 정수꼴로 나올 거고 또는 유리수꼴로 나올 거고 요렇게 형태가 되면 뭐야? 여기서는 반드시 실근이 나오겠지. 근데 문제는 어디? 여기. 얘가 0대대로 하는 녀석은 뭐다? 모르지. 다시 한번 뭐로 푸는 거다? 2차 방정식이 등장을 했으니까 근의 공식이라던가 점을 넣자. 근의 공식이라던가 또는 뭐 근과 계수의 관계라던가 또는 뭐 있냐? 판별식이라던가
또는 켤레근이라던가 기타 등등등의 풀이로 넘어갈 수 있겠지. 너희가 이제 요번 만약에 방정식에서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연립 방정식 말고 고차 방정식에서 틀려온다면은 틀린 이유는 딱 하나야. 여기야, 여기. 이 부분. 여기 생각보다 너네 많이 틀리니까 여기 좀 잘 봐주세요. 물론 그냥 판매 쓰면 될 것 같은데 근각에서 관계 쓰면 될 것 같은데 이것만 생각하면은 문제는 없어.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게 몇 개 등장한다 이 얘기다. 알았죠? 그러나면 고차 방정식 끝났습니까? 네, 완전 진짜 다 끝났어요. 대신에 하나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녀석이 하나가 있지. 고차 방정식에서도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거는 등장을 한다 그랬었지. 근데 이 녀석은 뭐 하자? 교육과정에 없는 거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고 또는 학교 선생들이 강조를 한다면은 그런 경우에만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고 그냥 알고 있으면 된다 또는 좋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자. 원래는 그거야. 자, 간다. 3차 방정식부터 가봅시다. a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3차 방정식이죠. 그 녀석의 세 근을 알파와 베타와 감마라고 했을 때 우리가 2차 방정식들은 근들을 뭐 하고 있어? 더하거나 곱하고 있지. 근이 두 개다 보니까 그냥 한 놈씩 한 놈씩 더하는 거야. 그리고 두 개를 곱해보는 건데 이번엔 근이 세 개니까 어때? 한 놈씩 한 놈씩 한 놈씩 더할 수도 있지만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와 곱해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그 다음에 또 뭐 있겠어? 세 개 다 곱해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녀석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알죠? 그래서 세 근의 합과 두 개씩 두 개씩 곱한 녀석들의 합과 델타. 델타가 왜 나와? 알파. 그리고 세 개 다 곱한 녀석. 그리고 미리 하나 더 하자. 여기서 원래 대부분은 끝을 내지만 사실은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거 하나 더 있지. 몇 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그 방식으로 가면 5차도 6차도 다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어. 물어보진 않겠지만. 자, 가보자. 4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뭐 중복되는 근이라던가 허근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근의 기본적으로 4개 다 맞지. 그럼 그 4 근을 뭐 해줘야 돼? 하나씩 하나씩. 그 다음에는 2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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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2개씩이 너무 많아서 후략. 그 다음에 3개씩 곱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이것도 뭐 4개밖에 없긴 한데 너무 길어져서 그냥 후략. 그리고 마지막은 뭐야? 4개 다 곱해보는 거겠지. 자, 극락계수 관계 가보자. 전부 다 공통점. 최고차의 계수가 있다면 그 녀석으로 싹 다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1개씩, 2개씩, 3개씩, 4개씩 갈 때마다 계수는 그 다음 계수, 그 다음 계수, 그 다음 계수. 여기서도 그 다음 계수, 그 다음 계수, 그 다음 계수, 그 다음 계수. 그래서 딱 보자마자 얘는 4근의 곱. 얘는 4개의 근에 대한 하나씩 2개씩 곱한 것들의 합과가 된다 보다. 여기서도 얘는 2개씩 곱한 놈들의 합. 얘는 3개의 곱인가 보다. 맞지? 그러나서 마지막 부호는 2차 방정식이 여기서 부호 반대로 가거든. 항상 반대 먼저. 그 다음은 그대로 반대. 여기서도 반대 먼저 그대로 반대 그대로라고 외워두시면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은 사실 잘 쓰냐 안 쓰냐? 사실은 잘 안 쓰는 게 정상인데 좀 가끔씩 생각 없이 만든 문제들이 문제집에 있고 학교생들이 가끔 그걸 그대로 내요. 그때는 쓰면 좋아. 대신에 실근인지 허근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모든 근들의 고분이라고 하면은 이게 막 실근의 고분이라고 하면은 조금 바꿔야 되겠지. 그죠? 실근인지 허근인지 모르니까 일단 실근부터 다 구해봐야 되는 이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거지. 뭐 그 정도 알았죠? 실제로 이 마플에도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도움 되는 거. 그거 정도만 좀 이따 한번 보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고차 방정식을 오메가 빼고 끝났어. 뭐 더 설명할 거는 없고 정리할 거 혹시 있나? 딱히 없죠? 바로 지운다.
자, 그러고 나면은 고차 방정식에서는 뭐 적당한 응용형, 오늘은 어디까지 갈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쭉 진행할까 싶어. 그리고 오늘은 클리닉 없이 그냥 쭉 진행해가지고 연립방정식 다 끝내고 수업만 딱 하는 걸로 목표로 가려고. 아니요. 8시보다는 넘어가요. 그래서 클리닉을 뺀다는 얘기야. 뭐하러, 뭐가 이뻐서 클리닉을 왜 빼주니? 결석을 2번이나 하면서. 근데 10시까지는 안 갈 것 같고, 뭐, 빠르면 9시 전후로 끝나지 않을까? 자, 어쨌든, 오메가 간다. 지금, 다른 반들이라면, 우리 반이었다면은, 이틀치 수업 지금 한 번에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자, 오메가, 그리고 오메가 친구. 방학 수업 때 내가 얘기했었죠. 오메가 문제는 뭐 하라 그랬어요? 공식을 완전히 외우지는 말자 라고 했었지. 대신에 뭐 그때그때 만들어 가야 된다. 왜? 실수하기 너무 좋아. 그래서 자, 오메가 문제가 뭡니까? x 3승은 1에 대한 한허근을 오메가라고 부를 때 두 번째 오메가 친구는 뭐예요? x 3승이 마이너스 1이 된다 또는 플러스 1는 0의 한허근을 오메가로 부른다. 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지. 이름이 오메가 친구가 아니라 이름은 똑같이 오메가. 근데 나는 이제 1이 되는 놈을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오메가 친구라고 그냥 이름만 붙이고 공식이 너무 비슷하니까 그래서 만들자라고 했었지. 자, 첫 번째 공식이 뭡니까?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 3승은 1이다 혹은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이다. 거듭 제곱을 해서 1이 된다는 걸 보니까 딱 봐도 반복성이지. 오메가 123승 같은 경우에는 1이겠지. 오메가 124승 같은 경우는 오메가의 1승이겠지. 1이 나오는 게 세 번째니까 세 개마다 반복되는 거야. i가 4승이 1이었잖아. 그래서 네 개마다 반복된다 했잖아. 앞에 개수를 가지고 장난치더라도 1i, 2i 제곱, 3i 3승이었다고 해도 반복성이었잖아. 결국 4개 끊어서 합이 그 다음 4개 끊은 것과 4개 끊은 것과 합이 항상 똑같았던 규칙이 있었잖아. 그지? 오메가도 똑같아. 개수 가지고 장난을 치더라도 결국 3개씩 끊을 때마다 뭔가 반복성 등장할 겁니다. 근데 얘는 반복성이 3개마다 등장해야 하네. 안 하지. 왜?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오메가의 6승이 1이니까 6개마다 같은 값이 반복될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오메가의 123승은 오메가의 3승과 같다라고 한번 거쳐서 마이너스 1로 가야지. 123을 6으로 나눈 나머지. 맞죠? 다음 두 번째 공식 만들어 가보자. 1, 2번 공식은 뭡니까? 그냥 방정식에 오메가를 대입한 겁니다. 근데 방정식 하나 뭐야? 넘어가서 인수분해. 그때 허그는 어디서 당연히? 여기서 등장하거든.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한 거.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여기서는 넘어가주면 x 3승 플러스 1이니까 x 플러스 1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는 0으로 인수분해 되면서 요 녀석의 한 허근이 오메가인 거지. 그래서 여기다 대입한 거. 이게 2번 공식이야. 그 다음에 3번 공식 만들어 가보자. 자, 3번 공식을 만들기에 앞서서 먼저 설명하고 싶은 게 결국은 2차 방정식이든 3차 방정식이든 뭐 개수가 실수라면 한 근이 허근이면 다른 거는 무조건 켤레근이죠. 맞죠? 그래서 1, 2번 공식이 사실은 오메가 3승은 1도 있지만 오메가 바의 3승은 1도 있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도 있지만 오메가 바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은 0이라도 있어. 근데 그거는 어차피 대입하면 되는 거라서 나는 보통 생각하는데 책에는 설명 나와 있을 거다. 아무튼 그걸 가지고 3번을 만들죠. 뭐 북은 2차 방정식, 부근의 합.
두 군의 곱. 근각의 관계. 3번 여기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번에는 대입해보니까 어때? 합이 1이 되고 곱이 마이너스 1이 되죠. 1이 되죠. 그래서 어떤 녀석은 똑같고 어떤 녀석은 부호가 반대다 보니 무조건 헷갈리거든. 이게 플러스 1이었던가? 이건 마이너스 1이었던가? 헷갈리게 되거든.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다 보니까 외우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거 외우기 어렵다라고 하기보다는 아는데 헷갈리게 된단 말이야, 얘랑 얘가. 그래서 알았죠? 막 실제로 외운 애들 섞어서 쓰는 애들 오지게 많았음. 그래서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공식을 볼 건데 4번, 5번 공식은 쓰임새 자체가 그렇게 빈도가 높지가 않아서 외우기 힘듭니다. 이게 공식이 많이 외워지는 판별식이 당연하게 외워져 있는 이유가 뭐야? 너무 많이 썼잖아. 그지? 영어 단어도 내가 자주 듣는 예시가 뭐 스쿨 이런 것들 왜 잘 외워져 있니? 단어가 쉽다라는 게 어딨어. 그지? 맞죠? 근데 왜 외워져? 많이 썼으니까. 맞죠? 그런 단어들이 많이 외워지듯이 수학도 똑같아. 그래서 4번, 5번은 빈도 자체가 낮아서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질 겁니다. 그래서 4번, 5번은 특히나 만드세요. 다들 1, 2번을 가지고 만든다. 자, 둘 다 어떻게 만드냐?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주는 거야. 자, 그러면 2번을 가지고 보자. 어떻게 돼? 오메가로 나눴더니 오메가가 되고 얘는 오메가 분의 1이 되고 얘가 1이 되지.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는 마이너스 1로 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오메가의 10승 더이고 오메가의 10승분의 1 막 이런 건 나올 거다. 얘는 똑같지. 근데 어디가 바뀌어? 여기가 1로 바뀌지. 얘가 마이너스 1인 줄 알았더니 얘가 플러스 1이고. 맞지? 이런 식으로 부호가 바뀌는 거. 그 다음 5번은요. 얘를 오메가로 나눠봅시다. 저변은 오메가 제곱입니다. 우변은요. 오메가 분의 1이에요. 뭐 어쩌라고요? 오메가 분의 1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얘도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인데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얘랑 얘를 외우는 거야. 이 두 개가 같구나라고. 걔가 뭔데? 곱하면 1이다. 다른 말로 역수관계 있다. 오메가와 오메가 반의 역수관계 있는 거야. 오메가를 역수로 만들면 그게 곧 오메가 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도 곱이 1 똑같지?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바. 그래서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막 혼용되어 있는데 이걸 이용할 수 없는 뭐 예를 들어서 오메가는 제곱인데 오메가 바는 3 오메가 바일 때 얘를 이용할 수 없을 때 맞춰가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맞죠? 뭐 별거 없죠? 끝! 그럼 오메가까지 끝! 고차는 여기가 끝이야. 이게 다야. 자, 이거랑 관련된 문제 쫙 풀고 쫙 풀이하고 1부 끝. 오케이? 근데 1부 시간이 너무 길 거야. 그래서 아마 적당하게 끊고 다시 풀 겁니다. 좀 이따가 오메가 전에 끊을 수도 있고. 그래, 이런 거 풀려야 돼. 푸세요. 풀어보세요. 이거 뭐야? 별로야. 자, 943. 뭐 허근에 대한 얘기니까 일단 뭐부터? 인수분해부터. 맞죠? 개수가 1 넣으면 0 되네. 그래서 뭐 0 된 거 확인했다 치고 1로 바로 조립집합 할게요. 물어볼 걸 그랬나? x-1 하나 나오고 남아있는 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나오면서 얘가 허근이 나온다. 맞지? 그래서 뭐다? 알파 베타는 뭘 만족한다? 합하면은 1 곱하면은 2 다 좋아. 이걸 쓰면 된다. 맞지? 근데 문제는 이 상태에서 바로 쓸 건 아니잖아. 뭐 전개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부터 일단 만들고 시작하자. 이것도 있지만 대입하면 성립한다 도 나오지. 그래서 먼저 이걸 이용해서 뭐부터 이거부터 뭐라고 해야 돼? 차수부터 떨어뜨려 줘야지.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가 0일 거니까 남아있는 놈들 싹 다 인수. 뭐뭐 나와? 마이너스 알파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 1 하나 나와야 되겠네. 그지? 그리고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까지. 그래서 알파 이거 뭐냐 마이너스들은 의미가 없어져 버렸네. 그러면 정리해주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얘를 가지고 답을 내주면 되겠다. 맞지? 맞게 했죠? 응, 맞게 했죠? 예, 다음 947. 뭐야? 똑같은 거잖아. 패스. 949. 3차 방정식 또 허근 얘기 나왔으니까 뭐 해야 되겠네. 일단 인수분해부터 또 해줘야 되겠네. 뭐 넣으니까 용되더냐? 2냐 3이냐? 3.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됐고 허근은 여기서 등장하겠다. 그렇지. 다른 한 허근이 뭐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알파 바라고 잡아보자. 그럼 뭐다? 알파 베타와 알파 플러스 알파 바와 알파 바를 찾았다. 맞지? 얼마 각각 2랑 2네요. 그럼 이거 뭐야? 통분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올 거니까 뭐 계산은 역시 생각해도 되겠다. 맞죠? 예, 다음 954.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일 때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구하세요. 이번에도 뭐예요? 이야, 사실 A가 물어보는 답이 맞지? 왜? A가 뭐잖아? 부호 반대 그대로 반대. 세 근의 곱에 대한 부호 반대가 마이너스 A거든. 그래서 A 구하기만 하면 답인 거다. 맞지? 물론 마이너스 A로. 맞죠? 근데 A를 알려면 뭐 해줘야 되겠네? 1 대입 해서 성립해야 되겠네. 근이라고 했으니. 그럼 A는 얼마? 6 나오고 답은 마이너스 6인데 뭐 바로 끝내지 말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돌아가서 한 번 더 인수분해를 직접 하는 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다. 맞지? 원래는. 그럼 여기서 이제 얘가 다른 거지. 오케이? 예. 다음. 962 가보자.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같기도 하고. 손은 속도가 빨라가지고 너가. 요거 지금 내가 하는 속도로 딱 원래대로 가면은 딱 2시간, 아니 4시간짜리 수업이거든. 4시간 반? 4시간 반짜리 수업인데 손 속도가 빨라서 4시간 반이래. 미쳤나 봐. 3시간 반인데 3시간 안에 끝날 것 같은데? 어쨌든 962 가보자. 또 허근에 대한 얘기. 그럼 뭐야 돼? 또 인수분해 해줘야 되겠지. 그럼 이 녀석이 인수분해 하고 싶어요. 근데 A 때문에 인수분해를 못해요. 맞나요? 아니죠. 인수분해 무조건 할 수 있지. 그래서 뭐 요거까지 굳이 뭐 이렇게 줬는지 항락평가에 그러겠지. 왜 이렇게 줬는지 모르겠는데 뭐 요거 전개했다가 치고 A제곱을 없애려고 하고 보니까 앞에 얘는 플러스인데 얘는 마이너스인데 왠지 X에 1 넣으면 될 것 같다. 그치? 근데 가끔씩 이런 것도 있다. 1이나 2 같은 거는 백날 넣어봐야 0이 안 돼. 그래서 없네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A를 넣었더니 0 되는 거. 가끔 그런 문제들은 있다. 다 사라지네. 0 됐다 맞지? 그래서 1로 조립제법을 이 상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얘가 0 된다 해서 나오는 게 어근이 X가 알파 베타래. 뭔 소리야? 그래서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8이다. 아하, A가 얼마다? 4다. 여기는 17이겠네. 맞죠? 답은 17. 끝. 뜻은 어때요? 정말 쉽죠? 다음, 비 오나 보다, 이제. 우산 쓰고 다니기 시작한다. 그리고, 3차 방정식이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혁을 갖다 록!
이게 뭐야? 이게 아까 내가 말했던 여기 없네. 1차, 2차 고백골. 맞지? 맞지? 그래서 이 문제는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인수분해를 하는 게 문제지. 뭐 1로가 0 된 거 바로 보일 거고 1로 조립제법. 뿡. 자, 여기서 이미 1이라는 실근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서 허근이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쓰겠죠. 그래서 A의 범위는 4분의 3보다 크면 됩니다. 답은 1이겠네요. 맞았니?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9, 6, 8 이게 만약에 중근이래. 주관식이었다면 가끔씩 틀린 애들이 있지. 자, 간다. 인수분해 여전히 하면 됩니다. 그럼 중근을 가지려면 뭐 하면 돼? 판별식. 맞게 썼나? 그래서 이걸로 답을 내고 싶은데 없잖아. 문제 다시 보니까 값의 합이래. 또 다른 A가 또 나오나 보다. 맞지? 뭐 하나 더 나와. 여기서 너가 먼저 없네? 아, 합이었네? 하나 더 찾아볼까가 아니라 맞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2개 하고 바로 답을 냈으면 제일 베스트일 것 같아. 거기서 진짜 많이 실수하거든. 세상에. 반대라니. 그건 또 의외인데? 아무튼 두 번째 근이 뭐야? 이 1과 얘가 겹치는 거지. 그지? 세 개의 근이 존재하잖아. 꼭 왜 얘네가 중근이야? 이렇게 중복되는 근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1 넣으면 0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맞죠? 이게 좀 실수하기 너무 좋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더 많이 실수하는 문제로 넘어가 볼까? 바로 없어. 뭐야? 요거 9, 6, 7. 이거 진짜 많이 실수한다. 똑같은 문제인데 실수 정말 많이 합니다. 조심해서 잘 풀어보세요. 알았죠? 지금 할 건 아니고. 974번 가보도록 하자.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곱을 A, 서로 다른 두 허근의 곱을 B. 이건 뭐야? 4차 방정식에 대한 또 근과 계수 관계 아니지. 인수분해지. 맞죠? 또 인수분해 하러 가보자. 묶을 수 있는 게 없지? 까비. 그럼 뭐 하자? 또 대입해야지. 여기 뭐 넣으니까 0 돼? 1? 1 돼? 1 되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됐고 여기서 나오는 근이 마이너스 1과 1, 여기서 나오는 근이 허근인 거지. 허근의 곱은 2고 실근의 곱은 우리가 직접 곱해서 마이너스를 하면 돼. 답은 1이겠네. 4번. 됐죠? 다음. 그치로. 자, 이 문제는 내가 당신의 풀이를 볼 거예요. 봅시다. 몇 번? 97호. 그거 말고 다른 풀이 못 찾겠어?
모르겠어? 더 빨리 풀 수 있는 더 쉬운 풀이 있는데. 자, 보자. 이 문제요. 자, 이제부터 풀기 시작한다. 답은 마이너스 24. 이 정도 속도가 나와야 돼. 자, 뭐 한 건지 알? 그래. 그거 왜 물어본 거였어? 그거 물어본 거였어. 다른 풀을 알겠어? 라고 물어본 게 그거 기억나냐? 이거였어. 뭔지 알지? 이거 원래 풀이는 뭘까? 원래 풀이. 내근을 인수분해하기 뭐 다 되면은 참 다행이긴 한데 보통은 이 녀석을 인수분해 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두 개의 2차식과 2차식 또는 1차, 1차, 2차 정도로만 찾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거 뭐 알파, 베타라고 가정을 하지 뭐. 여기서 나오는 게 감마와 델타라고 가정하지 뭐. 그래서 답을 낼 때는 이거 전개해서 얘도 전개 따로 해서 근각에서 관계, 근각에서 관계, 근각에서 관계, 근각에서 관계로 답을 내지 뭐. 라고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풀이야. 원래 모범 답안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 맞지? 이 4차 방정식의 내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는 얘기 자체가 뭐야? 얘가 그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정수든 유리수든 실수든 허수든 무조건 요렇게 됐겠지. 그러니까 내근의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인 거지. 그런데 요식과 그러면 요식과 요식이 똑같은 식이라는 거 아니야? 근데 물어보는 질문이 요 녀석에다가 x에 1을 넣은 걸 물어본다면 요 녀석에다가 x에 1 넣어서도 답을 내면 똑같은 값이 나와야지. 그게 이제 내가 아까 말했던 그 풀입니다. 기억나니라고 했던 그 풀. 써먹어줘야 돼. 듣고 맞아. 알고 있는 거는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알았죠? 너가 자유제재를 쓸 수 있어야지. 자, 마지막 988 갑니다. 자, 이 문제는 뭐예요? 이거는 뭐 두 가지 풀이가 있을 것 같아. 이거 통분하면 뭐야? 어? 뭐야? 이거구나. 이거 원래 보자마자 다 뭐야? 반대 그대로, 반대 그대로 1. 맞죠? 근데 원래는 이건 아니겠지. 원래는 뭐야? 인수분해 하자겠지? 인수분해 해서 이쪽 2차식에서 나오는 두근의 곱과 이쪽 2차식에서 나오는 두근의 곱을 곱한 게 답이겠지. 원래는. 근데 알고 있으면 도움 됩니다. 이런 문제야. 혹시 아냐? 너네 학교 선생님 생각 없이 이거 가지고 와야지 해서 막 내실지 잘 안 내시기는 하는데 학교에서는 이거 잘 안, 아니네. 그 뭐야, 그 4차 방정식의 근각의 정에 아예 안 건드리거든. 잘 안 내기는 하는데 그냥 참고 나세요. 알았죠? 그 사람들도 알고는 있지만 아예 안 하는 거라서 그걸로 푸는 애들을 배제하려고 저 문제 잘 안 내시긴 합니다. 근데 생각 없이 내시면 땡큐인 거지. 받아 먹어야지. 대신에 저런 거 풀 때 허근 실근 잘 구분하고. 알았죠? 예, 잠깐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가 오메가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또 문제 푸는 겁니다. 오메가 쪽 가야죠. 몇 개 많이 건드리지는 않을 거임. 일단 요거 994, 995 하자. 요거 하나 풀고 계시고 997 1003 4로 갈까? 아니야 1003 1004 1004 띵띠리띠링띠링 1006 많이 풀겠는데? 오메가 어디 갔지? 허건이 먼저 나오네. 펠레그는 안 한다.
오메가. 자, 여기까지. 7개입니다. 갑시다. 995번. 요거는 뭐예요? 근각외세 관계인 거? 같다, 그치? 그냥 단순하게 뭐 생각하면 돼? 실근에 대하여 합과 곱 찾아주세요. 왜? 얘가 합의 제곱에서 4 알파 베타를 더해버리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일단 실근 허근 여부 찾기 위해서 뭐 하자? 인수분해 좀 하러 가자. 뭐 넣으니까 0 되냐? 마이너스 1인가? 인데? 아, 1이나 마이너스를 넣어서 0이 안 된다. 그치? 그럼 뭐다? 계수가 대칭형. 1, 1, 5, 5, 4. 그래서 뭐 한다? 일단은 x제곱으로 묶어줍니다. 뭐 가운데 항으로 묶어줍니다. 그러면 남은 게 뭐예요? 요 두 개 일단 쓸까?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5로 묶어주니까 x 더하기 x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4치 혼자. 그래서 뭐예요? x제곱 그대로 있고 남아있는 놈들 요거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으로 바꿔준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로 합치면서 얘가 그대로고 얘가 마이너스 6이 된다. 맞지? 그러면 또 뭐 해줍니까? 인수분 해줍니다. 인수분 되네요. 마이너스 6과 플러스 1로. 맞죠?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6. x 더하기 x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1. 그리고 앞에 x제곱. 그 x제곱을 뭐? x 곱하기 x로 바라보면서 하나의 x는 여기다 분배, 하나의 x는 여기다 분배. 그러면 남은 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얘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러면 이제 능력이 되도록 하는 뱅정식에 대하여 실근은 여기서 나오지. 얘는 허근이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알파 베타. 보다 알파 더하기 베타가 6, 알파 곱하기 베타가 1이니까 계산은 생각할게요. 뭐 맞았겠죠? 40인가? 40이냐 답이? 얼마야? 36 플러스 맞는데? 40? What the hell? 계산이 틀렸니? 내가 틀렸니? 플러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구나. 맞아요. 32야. 아까 왜 여기 내 끄덕끄덕 해놨었어? 마이너스네. 32 맞아요. 됐죠? 예. 다음. 997. 이거는 왜 풀라고 했는지 알겠어? 자, 얘는 원래 풀이 안 한다. 원래 풀이 안 하고 빠른 풀이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물론 뭐 얼마나 빠를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일단 얘를 좀 본 거임. 이게 뭐요? 부어봤네.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 그게 마이너스이잖아. 그지? 이거 어디서 나와? 이거 내려놓으면 나오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1.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2가 나오도록 하는 a 값 4. 그러면 빨리 찾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요거 찾는 거는 뭐 너무나도 대놓고 그냥 근과 계수 관계라서 사실은 요즘에 이렇게까지는 잘 안 물어봅니다. 왜? 근과 계수 관계 자체가 말 없네. 근과 계수 관계 자체가 교육과정에 없는 거라서 그거를 반드시 이용하세요는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거 만약 학교 시험에 나오면 시비 걸면 시비 걸리나? 그건 또 아니야. 왜? 4가 나왔고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 인수분해 하면은 하나의 실근 정도는 심플하게 줄 거야. 나머지에서는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돼. 2차식을 줄 가능성이 크지. 그러면은 뭐 알파는 그 실근 하나라고 치고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은 근과 계수 관계, 2차 방정식 근과 계수 관계를 찾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주관식으로 서술형으로는 잘 안 나오고 단답형 주관식이나 객관식으로는 가끔 등장합니다. 모범 답안이 근과 계수 관계면 안 돼서 서술형보다 아예 안 나온 건 아니야. 그래서 알았죠? 아무튼 다 1004번. 너는 근데 서술형 있냐? 이번에도 없냐? 이 말도? 그래요.
자, 요것도 역시 비슷하죠. 2차 방정식에서 많이 했던 겁니다. 뭐? 이 식을 가지고 내가 이거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랬었어. 이거. 지금 이거.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접근하는 문제는 그 중학교 방식이거든. 그래, 이거 하면 안 됨. 안 했지? 이상한데? 자, 그래서 어쩌라고요? 얘를 만족하는 근이 뭐다? 알파와 베타라고 치자. 그러면 이 방정식을 보면, 감마까지. 알파, 베타, 감마를 가지고 더하면은 마이너스 3, 두 개씩 곱하면은, 두 개씩 곱해서 더하면은 마이너스 9, 세 개 다 곱하면 플러스 5인 거 알거든. 그걸 가지고 요 녀석의 근을 찾으러 가는 거지. 그런데 근을 따지기에 앞서서 F라는 식은 똑같단 말이야. 그럼 지금 요 위의 식에서 얻은 게 F 안에다가 통째로 알파, 통째로 베타, 통째로 감마가 들어가면은 성립하는 거 아니까 여기서도 이 녀석이 알파, 베타, 감마는 성립해. 그걸 가지고 근을 찾아주게 되면 뭐다? 넘어가면은 알파 마이너스를 나누기 2가 하나의 근이고 베타 마이너스를 나누기 2도 하나의 근이고 감마 마이너스를 나누기 2도 역시 하나의 근입니다. 그래서 세근의 곱을 구해달라는 얘기는 또는 답은 뭐다? 8분의 1로 묶었을 때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감마 마이너스 1이야. 자, 여기까지 계산하면 됐지?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이어갈 겁니다. 왜? 이거 원래 풀이는 뭐겠어? 전개에서 또 알파, 베타, 감마의 곱,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까지 전개형으로 답을 내라고 할 거야. 근데 나라면은 이거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또 부호 바꿨지? 어떻게? 세 개의 부호를 바꿨으니까 부호가 바뀐 거거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하나 붙여서 원래 부호로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면 여기다 1 넣으면 되잖아. 마이너스 10이잖아. 답은 4분의 5여야 하죠. 알았죠? 요렇게 마지막 마무리 짓는 이것 때문에 또 물어보는 것도 있다. 내가 풀어보세요 한 것도 있다. 이러면 빠르단 말이야. 뭔 말할? 마지막에 이거는 안 썼지. 썼나? 초록색 부분. 전기형으로 풀었어. 초록색 이걸로 바꿔서 바로 1 대입해서 풀었어. 안 풀었어. 아닌데? 이건 푼 건데? 전기형으로 풀었어.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대입. 그게 쓰면 안 된다는 아닌데 느려. 전개 일일이 하나하나 해야 돼. 그거는 이제는 피해야 돼요. 근데 그 풀이가 나오는 이유는 알지. 중학교 때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제는 근데 바꾸셔야 된다. 알았지? F 안에 막 2x-1, F 안에 3x 플러스 2 이런 거 들어갔을 때 바꿔주시고 풀이 자체를. 그 다음에 1006번은 뭐 때문에 풀어보라고 했는지 알겠냐? 저기 첫 번째 시기에 있는 저 F는 F 이것 때문에 사실 풀어보세요 한 겁니다. 이거 뭐예요? 인수정리 단원에서 나왔던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넘어가. F-1 마이너스 3은 0, F1 마이너스 3은 0, F2 마이너스 3은 0. 그래서 Fx 마이너스 3은 0에 대한 세 근이 마이너스 1과 1과 2인 거 아는 거야. 맞지? 그러면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Fx는 어떻게 하면 돼? 최고점에서 1이지. 여기서 플러스 3만 해주면 끝나잖아. 맞지요? 끝! 그러면 이제 답. 이거는 그냥 인수정리 느낌이 더 강하지. 근데 여기서도 또 근과 계세 관계로 넘어갈 수도 있다. 알았죠? 그 다음에 29번 너가 못 푼 거라고 했지. 오메가 첫 번째 문제였나? 이거. 야! 31번 디귿이 더 어렵지 않든? 그냥 물어보는 거임. 이게 디귿이 더 안 어렵든? 이 디귿은 풀었어? 그래? 기역 니은에서 답이 나와서 디귿은 안 맞는데 답 맞춘 거 아니고? 디귿을 풀 줄 알면 이거 풀 줄 아는데? 자, 가보자. 결국은 뭐다? 오메가는 반복성이다. 1부터 12까지 넣으라는 미친 문제는 없을 거 아니야. 그지? 1, 2, 3, 4 넣다 보면 규칙 나오겠지. F1 찾아가 보자. 뭐예요? 오메가의 1승 더하기 1분의 오메가의 제곱. F2는 뭐예요?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1분의 오메가의 4승.
F3, F4까지만 가보자. 오메가의 3승 플러스 1분의 오메가의 6승. 오메가의 4승 플러스 1분의 오메가의 8승. 자, 요거 계산 어떻게 해? 오메가에 대한 기본 공식 두 가지. 대입형. 오메가의 3승은 1이고요.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입니다. 요거다, 그치? 오메가 더하기 1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거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분의 오메가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얘 계산해 봅시다. 일단 오메가의 4승이 차수가 크네요. 차수 떨어뜨립시다. 오메가. 그랬더니 분모가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넘어간 마이너스 오메가네.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가 마이너스 1이네. 여기까지만 딱 보고, 항상 마이너스 1. 답은 마이너스 12 하면 틀리지. 아직 반복성 안 나왔지. 결과만 보고 반복성을 찾는 게 아니라 요 생김새가 다르잖아. 그지? 이 생김새까지 똑같다면은 뭐 맞을 수도 있지만. 자, 그럼 밑에 거로 갑시다. 이거 계산해보면 뭐야?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 더 해봅니다. 이게 뭐예요? 이제 나와? 그래서 마이너스 1. 이제는 뭐다? 형태가 똑같으니까 세 개마다 반복되겠네. 이 세 녀석의 합이 얼마야? 그럼 그 다음도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세 개씩 끊을 때마다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이 4개. 마이너스 6이 다 되겠죠. 1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알았죠? F4를 계산을 실수했나 보네. 되지 않을까? 끝. 계산 실수하면 안 돼. 31번. 또 오메가네요. 자, 요거는 기억 니은은 안 해도 되겠지. 디귿만 할게. 혹시 맞았나 틀렸나. 알았죠? 디귿만 보자. 자, 뭐야? 오메가의 거듭 제곱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 좀 심플해야지. 오메가 더하기 1을 어떻게 4인승을 하냐. 맞지? 뭐 제곱에서부터 간단히 해야지 정도는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보다 더 베스트가 뭐예요? 오메가 더하기 1은 아까 지워버렸네. 여기 있네. 오메가 더하기 1은 뭐예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입니다.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대한 4인승이에요. 그럼 여기서 4인승이 짝수니까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죠. 그냥 플러스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결국 뭐임? 오메가의 8인승인 거예요. 뭐야? 오메가의 8인승인 거예요. 그럼 디귿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오메가의 8인승, 오메가의 4인승 더하기 1인 거지. 그게 0 되는 걸 찾아보세요. 잖아. 맞지요? 자, 그때 여기서 뭐 해봐? n에다가 1 넣어봐. 2 넣어봐. 3 넣어봐. 4 넣어봐. 그러면 거기서부터 규칙 볼 거야. 왜? 오메가다 보니까 3세에서 규칙성 나오겠지. 그리고 오메가 4승은 첫 번째 거랑 n이 4인 거는 n이 1인 거랑 똑같다가 나오겠지. 그래서 4개까지는 해보는 거다. 1 남았더니 뭐예요? 오메가의 8승, 오메가의 4승 플러스 1. 한 번 더 줄이자.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니까 0. 맞네요. 두 번째, n이 2. 그러면 오메가의 16승, 오메가의 8승 플러스 1. 오메가 3승 1이라는 반복성을 살려주면은 첫 번째 녀석은 오메가, 두 번째 녀석은 오메가 제곱. 예, 0 맞습니다. 여기만 보고 모두 다 0이겠네. 답은 90개 하면 틀렸지. 세 번째 것까지 가봐야지. 얘 뭐야? 24승 12승. 24승도 12승도 둘 다 3의 배수들이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 나오겠지.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는 거지. 4 넣어보니까 어때? 32, 16, 3을 나눠주면 나머지 2. 다시 한번 얘랑 똑같은 0이 나오네. 그래서 뭐마다 3개마다 반복되는데 2개씩 0이 되지. 그럼 전체 90개 중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60개가 맞겠지. 만약에 얘도 틀렸었다면 답은 30개였을 거고, 맞죠? 뭐 그런 식으로 가겠지. 끝. 정리. 마지막 40번. 가자. 귀찮은데? 하지 말까? 이것도 뭐예요? 1, 2, 3, 4 넣어보다 보면 규칙성이 나오겠지. 근데 네 번째 것까지만 넣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넣으려면 7번째 것까지 넣어봐야 돼요. 왜? 오메가 친구잖아.
6승의 1이거든. 반복성이 7번째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거든. 맞지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아, 이거는 아니네. 반복성이랑은 조금 다르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간다, 맞지? 자, 차수 좀 내려볼까?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얘는 마이너스 1. 그 여기서부터는 오메가 3승으로 묶어주니까 다 부호가 바뀌는 오메가. 바뀌는 오메가 제곱. 그리고 얘 얼마? 거기까지 뭐야? 똑같은 값이 반복되고 있지. 6개가 아니네. 맞지? 똑같은 값이 반복되고 있지. 그래서 뭐야? 얘네들을 봅니다. 근데 얘네의 합이 뭐야? 저 2번. 0이잖아. 그래서 3개씩 끊을 때마다 000이 나와주네. 그러면은 99 앞에서 끊어지는 6의 배수. 96인가? 96. 그러면 결국 남아있는 3개 끊어주는데 그것도 결국 맞죠? 또는 그냥 3으로 나눈 나머지 0이니까 0 해줘도 좋고. 어쨌든 3번. 됐지요? 됐지요? 다음. 그러고 나면 이제 어디로 넘어간다? 오메가 끝나면서 활용형 끝나면서 이제 연립으로 넘어갈 거다. 자, 연립은 간단한 내용과 조금 심화 내용이 있는데 간단한 내용, 심화 내용 일단 설명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고 마치자. 알았지? 문제 풀 게 많아서 사이에 쉬기는 할게요. 자, 연립 방정식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뭐부터? 연립 1차 방정식부터 언제 배웠던? 중딩 때 배웠던 그 녀석부터 한번 설명하고 갈게요. 연립 1차 방정식이 뭐야? 1차식과 1차식이 있고 2개 연립하는 거지. 근데 연립을 하는 이유가 뭐야? 문자가 2개라서. 맞죠? 그냥 예를 들어서야 만약에 2x 플러스 y는 3, 뭐 5x 마이너스 y는 4 뭐 이렇게 나와있다 치면 연립 어떻게 할래? 두식을 더하거나 빼서 연립하겠지. 무슨 법? 가감법. 맞니? 물론 이 가감법에는 2배, 3배 적당한 실수배를 한 다음에 더하기 빼기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이 식의 생김새가 하나는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다른 하나가 y는 5x 마이너스 4라면 어떻게 할래? 뭐 이항시켜서 더하기 빼기 해도 되지만 그냥 대입하는 방법도 있지.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뭐다? 대입법. 연립 1차 방정식의 풀이는 보통 이 2가지로 요즘은 배울 거다. 그런데 하나 더 있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과 y는 5x 마이너스 4로 나와 있다면 연립 어떻게 할래? 그냥 뭐 양면을 뺍니다도 있지만 우변끼리 같다고 하던 방법이 있지. 언제? 함수의 교점 찾을 때. 그때 쓰던 게 바로 뭐다? 등치법이라는 거야. 오케이? 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설명하는 이유는 당연히 또 나올 수 있으니까지.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연립 2차. 연립 2차 방정식의 정의가 뭐야? 2차와 2차 아니죠. 둘 중 적어도 하나는 2차, 다른 하나는 2차 이하. 그래서 기본형은 2차, 2차가 아니라 1차식과 2차식입니다. 물론 는영, 방정식, 방정식.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었게? 1차를 뭐 y는의 형태로 정리한 다음에 그거를 대입해서 풀었죠. 오케이? 이게 가장 기본형이다. 물론 x는의 형태로 정리가 더 쉬우면 x는으로 정리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연립 2차 방정식은 이게 답니까? 아닙니다. 2차와 2차가 있을 수 있어요. 자, 2차 나오면 어떻게 할게? 기억은 안 나나? 문제 봐야 기억나나? 2차와 2차식이면은 10중 8구 대부분 다 한 놈이 뭐 된다? 인수분해가 된다. 그래서 그 식의 생김새가 무조건 어떤 1차식과 바로 칠까?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얘가 하고 싶은 말은 1차 첫 번째 방정식이 만족되거나 또는 1차 두 번째 식이 는영이 만족되거나
풀 수 있어. 거기서 다시 한번 뭐 하는 거야? 아직 쓰지 않은 두 번째 2차 방정식과 다시 연립을 하러 가는 거고, 그 다시 연립을 하는 방법은 또 뭐겠어? 1차, 2차니까 대입해서 풀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해가 보통 두 쌍 나오고, 여기서는 그래서 두 쌍 총 네 쌍까지 나올 수 있게 되죠. 이게 기본입니다. 인수분해 안 되는 거 없나요? 네. 옛날에는 있었지만 요즘은 없어졌어. 그래서 그 녀석은 혹시 나오면 그때 설명할 겁니다. 가끔 가다가 옛날 문제집 보시는 쌤들이 있어서. 아, 이놈의 여론조사는 진짜 요즘 오늘 왜 이러는 거야? 자, 아무튼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녀석은 뭐 있죠? 기억나요? 합과 곱이 주어지는 거. 예를 들어서 4와 3이면은 그냥 딱 보자마자 찍어서 1, 3, 3, 1 이렇게 두 쌍이에요 라고 해도 된다. 근데 조금 위험해. 그리고 서술형이라던가 또는 다른 거랑 응용을 할 수가 있어서 좀 위험해. 그래서 원래 풀이는 뭐다? 이게 주어지면은 그 두 개, x, y를 근으로 하는, 아직 뭔지 모르는 그 x, y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줍니다. 거기서 근을 찾아주면은 1과 3이 나오지, 확실하게. 그 1과 3이, 하나는 x, 하나는 y. 이렇게 답을 내주는 거야. 그냥 결국은 너가 찾은 그게 나야. 바뀌는 게 있어서 그렇지. 자, 그런데 요것만 딱 설명하고 끝나냐? 아니죠. 실제 너희가 만나는 문제들은 그게 아니지. 뭐? x와 y에 대한 대칭식이 등장을 한다면은 x 더하기 y는 u로, x 곱하기 y는 v로 지원했던 거 기억나? 그게 이제 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uv를 찾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아까 했던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바꾸는 거고, 일단은 이 대칭식이 뭘까? 예를 들어서 x제곱이 있다면 y도 y제곱이 있는 거야. x에 대해서 만약에 3x가 있다면 y에 대해서도 3y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x 곱하기 y가 있으면은 뭐 그것도 마찬가지. 두 배를 하든 말든 상관없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걸 우리는 xy에 대한 대칭식이라고 부릅니다. 왜? xy를 자리 바꿔도 똑같은 식, 자리 바꿔도 똑같은 식, 자리 바꿔도 똑같은 식, 자리 바꿔도 똑같은 식이거든. 그 말이 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식의 생김새를 잘 보아하니 xy에 대한 합과 곱으로 싹 다 표현이 가능한 녀석이지. 그래서 합곱으로 표현을 바꿔서 UV로 표현을 바꾸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 UV에 대한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밑에 건 UV에 대한 1차식, 위에 건 UV에 대한 2차식. 1차, 2차에 대입해서 U와 V 값을 찾아. 그렇게 한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합곱으로 넘어가서 풀면 돼.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기본적인 연립 방정식은 끝이에요. 여기서 이제 심화 유형은 딱 3개 남았는데 부정 방정식 우리 했지. 그지? 너 중간고사 대비할 때 내가 프린트 주면서 했지. 혈내근도 했고. 그 녀석 얘기가 하나 더 나올 거다. 프린트는 안 나갈 거고. 그러면은 설마 안 해도 되겠어? 바로 문제 풀어도 되겠어? 조금이라도 불안하다 싶으면 바로 설명한다 이따가. 알았지? 쉬었다 합시다. 마지막 쉬었다 합시다. 이거 왜 안 돼? 자, 연립방정식의 해. 자, 이거는 뭐 딱히 설명은 안 해도 되죠. 요거 뭐야? 미지수 A, B 가지고 있는 놈들부터 처리할 필요가 없죠. 얘랑 얘를 연립해서 가면 되겠지. 근데 얘랑 얘 연립할 때는 뭐야? 1차와 2차니까 y 는의 형태로 고쳐서 x 플러스 7 그거를 y 자리에 대입해서 풀면 되겠죠? 그러면 x값 아마 딱 하나 나올 겁니다. 그럼 그거를 다 얘도 가져야 되고 쟤도 가져야 되고 하면 A, B 나오겠지. 알았음? 예, 다음 67번. 자, 요게 뭔지 알겠나요? 뭔가 1차와 2차라고 하기에는 얘가 곱해져 있지. 얘는 2차입니다. 2차와 2차 연립이야. 어떻게 해주면 되겠음? 얘가 바로 U, V 치환형이죠. 그렇죠? A, B로 해도 되고. 그럼 위에 거는 U 더하기 V가 5라는 얘기고 밑에 거는 U제곱 마이너스 2V가 25입니다. 이 상태에서 연립을 하자. 그럼 당연히 V는의 형태로 고쳐서
5-u를 v 자리에 대입하면 심플하겠죠. 그러면은 u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v 대신에 5-u. 그러면은 u제곱 플러스 2u 마이너스 35 는 0이니까 5, 7 마이너스. 그러면은 u 값이 5거나 마이너스 7이네. v는 5면은 빵이고 v면은 10이겠네요. 그게 뭐야? 각각 합과 곱인 거지. 맞지요? 그러면은 뭐 해줘? 합이 5, 곱이 0일 때. 그럼 뭐야? 5빵, 빵 0, 빵 5. 맞죠? 또는 이거라면 합이 마이너스 7인데 곱하면 10이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겠네. 원래는 근데 이렇게 바로 찍으면 안 되고 원래는 2차 방정식 만들었다가 오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중에 곱해서 만드는 가장 큰 값 10이겠지. 또는 여기서 바로 12 해도 상관없고 답은 어쨌든 3번입니다. 됐죠? 다음 74번. 요거 풀이 안 하려고. 요거는 그냥 뭐야? y 느는 형태로 정리해서 ex네. 대입해가지고 뭘 가져주면 돼? 한 쌍이라고 하면은 x 하나, y 하나잖아. 근데 우리는 대입해버리면 뭐 나와? x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오면서 그 x가 하나가 나오면 끝나지. 그래서 중근 판별식은 0이다 바로 쓰면 끝나죠. 그래서 패스. 그 다음 84번.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 그때 뭐예요? 위에 게 인수분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위에 거는 그래서 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4y가 0입니다. 그럼 위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y가 마이너스 x거나 혹은 y 아니네 x가 4y거나. 그럼 밑에 거랑 연립을 해보자. 밑에 거는 그대로 2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3. 얘도 2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3.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숑 집어넣어주면 y다 이거. 넣어주면은 뭐 나오냐? 3x제곱이야? 정수 이런 말 없지? x로서 가능한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입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y는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11 나오겠네. 부호 반대니까. 어쨌든 곱하면 음수 나옵니다. 근데 얘는 부호가 똑같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서 제대 나오겠죠? 가자! x 대신에 4y제곱 집어 넣어보자. 아니 4y 넣어보자. 그럼 뭐야? 16, 32, 33이네 그럼. 33, y제곱은 33. 그래서 y로서 가능한 게 뿔마 1. 그거에 따라서 나오는 x 역시 뿔마 4. 곱하면은 4. 답은 4. 최대값은 4. 알았죠? 다음 93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심화 유형이라 불렀던 거 시작이죠. 공통근 문제 어떻게 풀라 배웠어? 일단은 공통근을 알파라 두고 두 군데 다 대입을 합니다. 맞죠? 그래서 둘이 더하거나 빼거나 둘 중 하나라 그랬어. 하나의 공통근을 가진다고 하니까 공통근을 알파라고 두고 두 식에다가 모두 대입해보자. 알파제곱 플러스 A알파 플러스 B는 빵.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해주면 알파제곱 플러스 B알파 플러스 A는 빵. 둘이 더할래요? 뺄래요? 당연히 뺄래요. 더해봐야 이점이 하나도 없잖아. 빼면 알파제곱이라도 사라져주면서 공통인수 A-B가 생긴다는 걸 빨리 눈치채면 땡큐지. 그래서 얘는 A-B로 묶어주게 되면은 알파 마이너스를 부호 반대 조심. 그래서 가능한 것은 첫 번째, A랑 B가 똑같습니다. 두 번째, 알파는 1입니다. 자, 여기서 당연히 2번에서 답이 나와. 공통은 1이고 집어넣어주면은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라서 답은 마이너스 1일 거야. 자, 근데 얘가 틀린 이유. 단순하게 얘만 보고라고 하기에는 자 만약에 이 말이 없었다고 하면은 1번에서도 1번이 틀렸다. 왜 1번이 틀려? 그렇지. 자 지금 문제는 어디 때문에 요게 포인트다. 요게 물론 이 문제가 성립하려면 얘가 있기는 있어야 돼. 근데
일단은 얘인 상황에서 만약에 A가 B가 같은데 4가 아닌 뭔가라면은 두 개의 공통이잖아. 그죠? 그래서 틀린 거야. 근데 지금은 A, B가 둘 다 4라고 한다면은 오직 하나의 공통을 가질 수도 있기는 하지. 둘 다 중근중근 나오면서. 그래서 요거 때문에 지금 얘를 준 거지. 지금 요게 아니라 기억만 놓고 생각을 한다면은 두 개의 공통문이라서 틀린 겁니다. 알았죠? 나중에는 A, B를 가지고 분명히 장난을 칠 수 있단 말이야. 그럴 때에는 뭐 이 말이 없더라도 1번은 탈락시켜줘야 된다. 아, 잘하네. 96번 가보자. 자, 부정방정식입니다. 부정의 정의가 뭐였죠, 여러분? 수학에서, 고등수학에서 부정의 정의가 뭐예요? 부정정의라고 하지 말자. 부정의 또 다른 말, 또는 부정의 의미가 뭐야? 수학에서 말하는 부정의 정의는 의미라고 해야 되나? 정의라고 하자. 이거는 정의. 정할 수 없다. 영어에서 말하는 부정, 투부정사는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라면은 수학에서의 부정은 정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주면 돼요. 뭐 비슷한데 좀 다르죠. 그래서 뭐다? 왜 정할 수 없는데? 해가 너무 많아서 해가 누구입니다라고 정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해. 왜 해가 많은데? 문자가 두 개라서 그래. 식은 딸랑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이다. 역시 부정방정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야 이거? 이거잖아. 1차 함수잖아. 그래서 기억나? 부정방정식에 어느 한 예시의 함수가 있는 거야. 함수는 부정방정식입니다. -fx라는 함수는. 알았죠? 모든 부정방정식을 다 함수로 바꿀 수는 없지만 모든 함수들은 다 부정방정식의 종류에 속함. 그러다 보니까 함수 두 개가 만나는 점을 찾아보세요라고 하면은 연립을 했던 거야. 부정방정식 들듯이. 두 개의 부정방정식이 연립하고 있는 거야. 함수의 어느 한 점은 부정방정식의 무수히 많은 해들 중 하나를 나타내는 거고 그 해들이 연속적으로 쭉 이어서 뭐 선으로 만들어주면 그게 바로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거든. 어쨌든 그런 부정방정식에서는 풀이가 두 가지입니다. 일단 너희들은 딱 보자마자 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문자가 두 개가 주어져 있어. 그래 놓고 해를 구하래. 그러면 너희들은 뭘 본다? 부정방정식이네. 그럼 뭘 본다? x, y가 무슨 조건인지를 봐야지. 기억나? 정수 조건은 그러면 뭐였다? 상수항을 적당히 변형해서 인수분해인데 나는 뭐라고 설명했어? 상수항은 내 맘대로 알아서 바꿀 거니까 무시하고 인수분해 주세요였지. 그래서 뭐다? 문자 두 개짜리 인수분해로 넘어가고 그러면 x를 묶어봐야지. 시끄럽니? 앞에 거 닫아줄까? 지금 함부로 열면 벌레 들어와. 쉣. 쉣. 수업하다 말고 벌레 잡게 생겼네. 나 벌레 너무 싫음. 굳이 밟는 거지. 이 여론조사 전화 또 왔어. 미친 거 아니야? 그래야겠다. 차단 신고가 밑에 있었네. 3번 전화해서 안 받으니까 또 번호를 바꿔서 전화했어. 몰라. 차단만 한 30개 했는데 최근에. 아무튼 뭐 하고 있어? 공통인수 묶고 내림차수 정리하고 있다 그치? x에 대해서. 그때 뒤에 있는 요 녀석도 뭐 해주는 거야? 공통인수 생기도록. 그렇게 상수항 변형인 거지. 어떻게? y-니까 얘도 y-. 그럼 상수항 없던 4가 생겼네. 그지? 우변에 5가 있어야 넘어오면 원래 거로 가겠네. 그러면은 x-2, y-2가 되고는 5. 그때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x, y가 정수였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도 다 정수가 되는 거지. 정수와 정수를 곱해서 5라는 정수를 만드는 방법은 얘네들이 약수인 것밖에 없잖아.
그래서 1, 5, 5, 1, 마 1, 마 5, 마 5, 마 1. 그래서 x, y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더한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는데, 자, 이게 만약에 학교 시험에 나왔다면 너네 어떻게 하게? 이렇게 다행히도 한 방에 원큐에 가주면 땡큐인데 못 가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어떻게 풀게? 이 문제를 착각한 거야. 이번 중간고사에 어느 최대 최소 있었어? 중간고사 때.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있었지, 너네 학교.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뭐였어? 마지막에 뭔가 최대 최소 구하시오잖아. 그래서 앞에 있는 식을 가지고 뭔가 하나의 문제를 바꿔주기 위한 y는으로 바꿔서 대입을 했더니 x에 대한 2차식이 나오겠지 뭐. 근데 대입하면 2차식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거든. 분수식 나오거든. 근데 그게 맞는 줄 알고 그 분수식을 가지고 자꾸 최대 최소 구하려고 노력하다가 모르겠어 하고 넘어가. 실제로 그렇게 틀려온 애들 진짜 많다. 요거 조심해야 돼. 부정방정식은 x 더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한다고 해서 x 더하기 y를 한 문자로 고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몇 개의 쌍이 나오니까 그 중에서 그냥 제일 큰 것 찾아봐. 하나로 정해주기 위한 도구인 거지.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하는 식을 한 문자로 고치는 순간 그 문제 못 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틀렸다. 못 찾았어. 그런 애들이 다시 돌아와서 부정방정식을 풀까? 아니. 계속 또 대입하고 있을 거야. 그거 조심해야 돼. 알았죠? 자, 어쨌든 1101번으로 가보자. 얘는 어떻게 보면은 부정방정식이 아니라 정수근이라는 심화 유형에 해당했었죠. 기억나요? 얘는 어떻게 보면은 정수근이라는 유형이야. 유형. 정수근 어떻게 푸는지 기억나? 어떻게 풀었게? 그렇지. 얘는 근과 계수의 관계랑 부정방정식의 짬뽕 문제지. 지금 당연히 정수 조건. 그래서 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둡니다. 합을 써요. 곱을 써요. 그때 우리는 뭐가 포인트? 알파 베타가 정수란 게 포인트. 물론 알파 베타가 정수면 m도 정수겠지만 제곱한 건 알파 베타가 정수거든. 그래서 뭐 한다? m을 없애러 가는 거야. 그리고 더해버리는 거지. 알파, 베타, 2알파, 2베타는 2m-m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러면은 좌변을 알파로 묶어주게 되면은 베타 플러스 2가 나오면서 2베타 역시 베타 플러스 2로 가게 되면은 우변에도 4 더해줘야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서 알파 플러스 2와 베타 플러스 2가 나오고 그게 곱해서 1이 되니까 얘네들이 1, 1이거나 마일이거나 둘 중 하나겠네. 그렇게 만들어지는 알파 베타에 대하여 m값 찾아주세요로 넘어가는. 알았죠? 끝. 다음. 오늘 마지막 문제. 1103번. 와, 거의 딱 아웃이다. 자, 303번. 자, 이번에는 뭐다? 역시 xy에 대한 방정식이다. 맞지? 자, 그런데 xy에 대한 방정식인데 맞죠? 문자가 두 개인데 식 딸랑 하나 줬네. 그러면 뭐 한다? 이거 부정방정식이네. 부정방정식이라서 xy에 대한 조건을 봤더니 어머 실수네. 그럼 뭐하러 간다? 풀이는 두 가지야. 첫 번째 풀이는 뭐야? 제곱식들의 합는 0꼴로 바꾼 거. 기억나? 그러면 제곱식을 만들고 싶어. 힌트는 1차식이었지. 자, 1차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가 포인트예요. 자, 원래는 이거를 풀고 싶었어. 자, 1102번은 어떻게 하는데? 저 4xy가 딱 봐도 어디서 나오겠어? 얘들아. 여기서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놈에서 나오거나 4네? 이놈에서 나오거나 셋 중 하나에서 나와야 될 거야. 근데 얘는 아니지. 왜? x제곱 y제곱이 없으니까. 그러면 답은 첫 번째 거지. 왜? x제곱이 개수가 x제곱 1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이렇게 가고 마이너스겠고 그러면 y제곱이 4y제곱밖에 없네. y제곱 하나 남은 건 어디다 써? 뒤에 거랑 같이 완전 주식 만들면 돼. 그래서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y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마이너스 2겠네 해서 답 내면 끝나잖아. 그지? 그런데 문제는 1103번은 그렇게 풀려? 안 풀려? 안 풀려. 그러지 않아? 얘만 놓고 딱 생각했을 때 뭐야? 이거겠지.
근데 이게 문제가 벌써 생겼지. 왜? x제곱이 딸랑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또 있잖아. 이렇게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못 풀게 됩니다. 1102번은 솔루션 1이 모범 답안. 근데 솔루션 2도 써도 돼. 근데 1103번은 솔루션 1이 안 돼. 무조건 솔루션 2로 가야 돼. 알겠지? 근데 그러면 1102번은 솔루션 2로도 풀리니까 무조건 솔루션 2로 풀어도 되네요. 맞기는 한데 2번은 솔루션 1이 훨씬 빨라. 그래서 첫 번째 풀이에 해당하는 것과 두 번째 풀이에 해당하는 거를 뭐 문제를 보자마자 구분할 수 있으면 땡큐지.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1103번은 솔루션 2로 간다. 솔루션 2가 뭐야?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뭔데? 실수 x를 가지면 되잖아. 그러면 뭐야? 판별식으로 넘어가면 돼요. 마이너스 곱자. y에 대한 2차식이 나왔어.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는데 뭐 해야 돼? 실수니까 0보다 커 나왔다. 근데 클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무조건 y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맞죠? y가 마이너스 2 그럼 집어넣어주면은 x값 다시 나오겠지? 당연히 중근 나올 거고 딱 한 쌍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질문 왜 솔루션 1이 안 통해? 지금 2103번 그거 찾을 수 있겠니? 자 아마 여기서 나오는 걸 거다. 이게 아닌데 이거겠다. 이거 전개해봐. 제 나올 거야. 나는 미리 몇 번 해봤어. 그래 가지고 아는 거야. 근데 처음 보는 애들한테 항 3개짜리 제곱식에다가 다른 식을 더한 거지. 이거 찾아볼래? 못 찾아 절대. 그래서 이거를 억지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판별식이라는 풀이를 하나 더 알려주는 겁니다. 알았죠? 찾을 수 있으면 땡큐지. 근데 모르잖아. 항 3개, 항 3개일 수도 있잖아. 그땐 진짜 못 찾잖아. 알겠죠? 끝.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자, 아이고. 어쨌든 3시간을 달렸네. 쉬는 시간 정하는 거 있긴 했지만. 자, 어쨌든 요 단원 중요합니다. 자, 요번 기말고사에서 제일 어려운 단원이 어디야? 라고 하면은 나는 2번 단원 다음 단원이야. 여러 가지 방정식, 여러 가지 부등식이 지금 교재 문제는 아주 어렵게 내는데 한계가 있는데 책에서는 모의고사 문제 얼마든지 껴넣어서 진짜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번 기말고사 기준으로 제일 어려운 건 여기일 거다. 물론 학생마다 개개인의 차이, 그냥 이거는 역량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본인의 성향 차이에 의해서 경우의 수를 어려워하는 애들도 있어. 그거는 공부 방법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성향. 영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수학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듯이 뭐 국어 잘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그지? 경우의 수라는 거는 본인이 그냥 생각의 흐름이랄까? 본인 뇌가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냥 말 그대로 성향 차이에 의해서 경우의 수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뭐 이 단원이든 저 단원이든 다 잘하거나 다 비슷한 애들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경우의 수는 어려워지는 한계가 있어. 근데 방정식, 부등식은 앞 단원이랑 얼마든지 섞어가지고 진짜 많이 난이도 높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단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돼. 부등식이랑 방정식. 거기가 메인일 거다. 알았죠? 책을 벌써 덮어버렸네. 27번 문제 요거 별표 하나만 좀 쳐놔주세요. 1127번. 알았지? 요 문제는 학교 시험 진짜 많이 나옴. 해설 보지 말고 웬만하면 본인 힘으로 끙끙대면서 풀어보세요. 알았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바이.